그럼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심심풀이로 연말에 12월에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 기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저 1호신문 기사와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나와 있는 이 기사를 다 읽어보고 또 인터넷에는 이 자료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중요한 자료는 그냥 원본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기자로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이면은 굉장한 사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취재를 했는데 누굴 먼저 만났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의 13억 이 돈 상자를 만져본 사람을 제가 한국에 사시는데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요. 2009년 1월 10일입니다. 2009년 1월 11일 아주 추운 날씨였다고 해요. 그때는 이미 노무현 비자금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신문에서 기사가 단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예요. 이분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이분을 이씨라고 합시다. 이씨는 형으로부터, 미국에 사는 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연락이 갈 것이다. 그러면은 그 돈을 좀 보관하고 있다가 또 누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그 사람한테 전해주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 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전화가 왔어요. 화천 전철역 근방에서 만나자. 그날이 1월 10일이었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전철역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한 중년 남자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년 남자를 A씨, E씨의 차에 태우고 그 중년 남자가 가자는 대로 갔다고 합니다. 우회전 하고 하니까 과천 근방에 뭐 논밭이 많으니까 그 어서한 데로 들어가니까 바로 돈 상자, 사과 상자, 라면 상자 같이 보이는 돈 상자 7개가 그 길가에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었습니다. 싣고 가는 도중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까 삼성그룹의 경모 회장의 딸임되는 경연희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 돈을 누구누구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차중이기 때문에 그 반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반을 쪼개가지고 다시 포장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단 집에 가겠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자기 집에 이 돈 상자 7개를 옮겨 놓았답니다. 아주 무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수증도 써줬다고 해요. 그 선글라스 낀 사람한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답니다. 그날 그 중에서 7억 5천만 원, 6억 5천만 원 반이죠. 6억 5천만 원을 받으러 갈 테니까 그 사람한테 전달해달라. 그래서 전달해 준 장소가 어디냐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 동킹 도나스가 있어요. 그 앞에서 만나자 해서 4박스에 돈을 6억 5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누님과 함께 날라가지고 그 추운 날 그 길거리에 4박스를 사놨답니다. 근데 추우니까 동킨 도나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돈을 가져갈까 해가지고 창밖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외제차를 몰고 한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한테 이 4박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3박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돈은 하루를 재웠어요. 다음에 이틀 뒤에 또 와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돈을 사실은 13억 여러분 현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3억을 현금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평생에. 오늘 가지고 계신 그걸 영원히 선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찍어놨어요. 핸드폰으로 찍힌 날짜가 2009년 1월 12일 오후 3시 6분으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 사진을 받아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은 이 돈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월 달에 박스우즈라는 거기에 카지노 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이 한 3,000개 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카지노. 거기에 경연이라는 이 여자분은 어떤 때는 1년에 100일 이상 투숙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데,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데, 도박을 오래 하면은 다 날리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은 1년에 한 800만 달러를 날립니다. 800만 달러면 요새 환율로는 한 100억이 됩니다. 100억을 날려요. 이 경연이라는 사람하고 노정연이라는 이 노무현 딸과는 아는 사이,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 인적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날 1월 초 경연이 씨의 친구 되는 왕임이라는 이 사람도 노무현 비자금수사 때 수사 대상이 됐던 사람, 홍콩계 중국인이에요. 홍콩계 미국인. 그리고 이 돈을 인수받은 사람의 형이 되는 이씨, 이 세 사람이 있는 데서 경연희 씨가 국내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노정현한테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들었답니다. 언제까지 빨리 급하니까 13억을 100만 달러로 계산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럼 뭐 어떻게 돈을 인수하느냐 하는 협의를 한 과정에 내 동생이 한국에 사니까 동생으로 하여금 돈을 인수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 13억이 인수되었고, 그럼 13억은 어떻게 되었느냐? 환치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환치기 해본 분은 안 계시죠? 환치기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니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 13억을 국내에 누구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은 13억을 환율로 계산하면 100만 달러가 되니까 미국에 있는 또 누군가가 그 100만 달러를 달러로서 경연이라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돈이 실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을 통한 이 방식을 우리가 흔히 환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 달러가 노정연으로부터 나와서 경연이로 전달이 되었다. 이 전달된 돈은 어디에 쓰여졌느냐? 무슨 용도냐? 첫째 무슨 용도냐? 하면은 노무현 비자금 사건 때 아주 큰 쟁점이 되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박연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라는 사람이 100만 달러를 밝혀진 것만 해도 100만 달러를 만들어서 정상문이라는 청와대 비서관한테 전달하고, 그와는 별도로 홍콩에 있는 왕임이라는 여자의 비밀 계좌를 통해서 미국으로 40만 달러를 전달했다 하는 것이 수사의 쟁점이 되었고, 그 돈의 용도는 노정현 씨 부부가 미국에 살 때 경연희 씨로부터 그 뉴저지에 있는 맨하탄이 바로 보이는 아주 좋은 콘도를 약 200만 달러에 매입하는 데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행된 출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 100만 달러는 빚을 갚기 위해서 잠시 빌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13억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바로 뉴저지 주에 있는 그 콘도는 실질적인 주인이 노정연이다. 그리고 경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40만 달러 정도를 주고 산 것이다 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하는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월간조선